LVMC에 대해서 1차 분식회계 개연성에 대한 그 방송을 했는데요.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 운영 경비가 오류가 난 것이 발견되어서 그것이 의도적 오류인지 비의도적 오류인지는 확인되진 않습니다만은 그 비성분 오류를 수정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실적 분석 및 또 예측은 어떻게 변할까? 그래서 2차적으로 오늘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 수정해서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여전히 할 수밖에 없고 반증 전까지는 그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.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것은 먼저 소개를 했고요. 그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요게 이제 US 달러인데 그냥 단순히 1,000원으로 계산하면은 56억 원 흑자가 난 거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수정을 했는데요.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것이 운영 경비가 이렇게 어, 711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야 그 MC 더하기 OE 금액과 그다음에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 더한 금액 이 금액이 일치하게 되겠습니다. 일치를 안 했었죠. 그 1차 방송 때는 어, 그것을 발견 못하고 공시가 된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마치면은 그 매출액이 뭐 나름대로 계속 아까 그 증가를 해왔잖아요. 그러니까 운영 경비도 그 한 600억대에서 700억대로 계속 늘어났다. 이것이 아마 순리적일 겁니다. 그래서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그것이 이제 그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공장 가공비도 계속 증가를 이렇게 하고 있죠. 그래서 그 가공 비율도 24.5%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재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7.9%가 하락을 했는데 에, 여기 그 표현한 대로 비성분 수정 후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1, 2차 출현은 역전되어 모두 하락으로 추론이 됩니다. 요거는 이제 2차 추론으로서 재료 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도 하락했다라고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재고가 115억 원 감소했다는 게 그 경비를 운영 경비를 정상화 시킨 거하고 관계없이 이것이 스루펫 회계상으로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그 매출원가를 어떻게 그 계산을 해냈든 이것 때문에 스루펫 회계는 더 이익이 나게 돼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그 수정한 거 가지고 스루펫 회계로 다시 그 산출을 해보면은 여기서도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0.4% 감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. 그 갭, 매출은 3.4% 했습니다만은 재료비가 10.4%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1차 추론 13.8%가 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또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수르픈율이 9.3% 상승했죠. 1차에서는 수르픈율이 내려간 거로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운영 경비를 줄인 게 이게 근본 원인이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닌 게 되죠. 결국은 수르픈율이 이익이 남아야 그나마 그래도 이익이 크게 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. 운영 경비가 증가를 해가지고 12.5% 증가했습니다만은 수르픈율이 그 수르픈액이 더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익이 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.
1.12 TOE 생산성 무려 85억 원의 흑자가 났습니다. 어,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28억 원 더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. 이것이 아까 115억 원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, 2차 1차에서 3단계까지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을 해보면은 어, 이 차이는 여전히 나는 거죠. 납니다만은 여기에 그 회사가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그 상품이 있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? 그러니까 그게 혹시 상품 매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줘서 그거를 빼주면은 차이는 좀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아마 정상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그럼 상품 매입액은 어떻게 산출했느냐? 재고자산 명세에 상품의 그 증감액이 있습니다. 이게 마이너스 표현이 됐다는 건 실질적으로 줄었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증감액을 회사가 표현했죠. 이거를 빼버리면은 상품 매입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빼준 게 되겠습니다. 어차피 1단계 그렇게 해서도 운영 경비를 조정했어도 재고에서는 여전히 갭은 변하진 않는다. 이런 얘기죠. 재고자산 회계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건 여전하다.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. 이 갭3 이 현금이 안 맞는다는 것 자체는 어,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 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 스루펫 영업이익의 그 차이 28억 원이 검증하는 거로 검증이 되고 어, 그 재고자산 감소액에서 그 가공 비율을 곱해버리면은 그 동일한 금액으로 확인이 되죠. 또 하나 그거 가지고 증거가 되겠느냐? 추가적인 확실한 증거. 회사가 얘기하는 그 이 비성분에서 산출한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제가 계산한 수르폿 매출 재료비 그 갭도 똑같이 28억 원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이 세 개가 모두 일치함으로 그 수르폿 영업이익은 정확한 거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경영평가지표 이미 했습니다만 재고 회전율 상승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스루픈율이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플러스로 이게 변화가 된 거죠. 동일 방향이면은 그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이 통계상 이 순방향이 되겠는데 이것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그럼 아까 그 추론한 거하고 이제 맞아떨어지죠.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인상돼야 된다. 또 하나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량으로도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제시를 해봐야 된다. 아, 그 재고가 이 원재료 가격이 참 하락했는지 그런데 뭐 아쉽게도 그 1차에서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공시를 안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원인 결과 원인 결과라는 그 이거에 의해서 그 거창하게 제가 그 칼포퍼의 그 반증주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거고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이런 그 논리 철학에 그 입각해가지고 재고자산 회계 1, 3단계 검증은 여전히 불식회계 개연성이 나오나 경영평가상으로는 투명하게 가정이 나온다. 입증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가격 하락과 판매가격 인상이어야 되죠. 그런데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. 회사가 공시를 안 하니까 이게 얼만큼 힘든 얘기냐? 이 원재료 가격이나 상품 매입 가격을 공시를 안 하고 판매 가격도 추이를 공시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거에 제가 매우 그 신경을 쓰는데
왜 그러냐? 결국 기업이 목적은 돈을 벌고자 하는 건데 그 돈 번 원인이 막 원가 절감, 경비 이거만 가지고 결정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. 결국 어떤 물가라는 개념 속에서 봐야 되는데 자, 지금까지 얘기한 걸 이렇게 집계표로 만들어 봤어요. 그러니까 1차에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, 이 비성분에서도 하락, 이게 동일한 추론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르폰, 아니, 이 재고 회전율과 그 스르폰율이 그 순방향이기 때문에 2차에서는 이 투명하게 가정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것도 입증을 하려면은 어, 원재료 가격 하락 및 판매 가격 상승해야 되는데 이게 가격을 공개를 안 하니까 입증이 불가한 거죠. 그러니까 여전히 1단계 이 1에서 3단계까지 했을 때 안 맞는 거 그거 가지고도 부직하게 개연성은 계속 유효하다. 반증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런 개별 기업의 문제가 뭐하고 그 경제의 전체 확대해서 생각하면은 물가죠, 별로 물가.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이 물가 민생 안정 최우선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 가동 거창하게 2023년도 10월 31일 날 SBS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도 있고 최근에는 윤 대통령 물가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 체감하는 가장 기본 척도 청년일보에서 3월 19일 날 한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자, 국가도 이것 때문에 그 정치를 잘하네, 못하네. 그 민생은 어디 갔느냐? 물가, 소비자 물가는 뭐 들이따 오르고 있는데, 도대체 뭐 하냐? 이거 가지고 이제 이 국민들은 정권을 평가하고 비판한다는 얘기죠.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그 비판한다고 할 때 이거를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지금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얼마가 몇 프로 올라갔고 뭐는 어떻게 올라갔고 그 원인은 뭐 수입 물가가 올라갔다든지 뭐 등등해서 이제 설명하냐고 바쁘죠. 자기네들 그 존재 가치를 얘기하고 한국은행의 존재 가치도 물가인데 결국은 소비자 물가는 못 잡고 있죠. 일반 기업들은 좀 디프레이션 일반 공산품은 디프레이션 상황에 있는데 소비자 물가만 올라가고 있다. 이런 또 특수한 상황이 있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공개 좀 제대로 하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. 정부도 뭐 소비자 뭐 그런 데서도 다 그 통계를 내 가지고 정부도 공개를 하는데 왜 기업이 상장된 기업이 왜 공개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. 음, 그거 안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불식회계 개연성이 있다고 얘기해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. 자, 원가 회계로 조금 예측하는 게 금액이 좀 올라갔어요. 그 운영 경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작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판매 관리비는 좀 감소시키는 걸로 노력을 했으니까 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248%인데 올해도 그만큼 올라가겠냐? 이익 그냥 100% 56억 흑자 냈는데 113억 이익을 내보자 그러면 얼마 판매가 되느냐? 그러면은 그 1986억 원 실적 베이스 정도로 나온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제조원가 재료비 20% 증가하고 가공비 10% 증가하고 그다음에 재고는 줄인다. 계속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1950억을 하게 되면은 한 77억 원 이익이 남는 거로 그래서 계획보다 한 113억 원 이익을 보자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매출 노력을 한 3%더 해보자.
그러면 생산 재료비가 1.8% 증가하게 돼 있고요. 가공비도 0.5%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. 요것은 이 재료 비율과 가공 비율, 그 비율이 있으니까 그거만큼 변한다. 이렇게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. 요 3% 증가하면은 생산 재료비는 2.3% 하고 그다음에 가공비는 0.7%, 그 비율만큼 변화가 되는데 금액상으로는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이런 얘기겠죠. 그래서 재고는 10% 내려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습니다. 그러면은 한 106억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, 그런 목표 어느 정도 따라간다. 한 2천억은 해야 될 것 같다 이게요. 원가 회계상으로는. 그런데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재고를 10% 늘린다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170억의 이익이 나게 돼 있다. 계획한 것보다 이익이 더 난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원가 회계 마녀의 그 유혹에 걸려드는 거죠. 재고를 계속 늘린다는 것은 이 회사가 재고 회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. 어, 그래서 스루프 회계상으로는 운영 경비, 이 가공비하고 판매 관리비 다 합친 거죠. 12.5% 증가했는데 10%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, 이익도 역시 그 100% 증가한다. 예, 스루풋은 이익이 더 많이 났었죠. 그래서 이것도 100% 한다 그러면은 170억 이익을 본다면은 2,386억 원 정도 하게 돼 있다. 이렇게 되고요. 요거는 이제 운영 경비 기준으로 산출해내는 거고,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뭐 한 19.5% 정도 또 그 생산 재료비가 투입이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포괄적으로 다 상품이 들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 요 우수리 떼고 재료비율 60%, 그다음에 이제 스루프율은 40%면은 가격을 약간 0.1% 올리는 정도, 그렇게 계획을 해보는 거죠. 그러면은 얼마가 남느냐? 164억이 남는다. 계약을 2,380억. 판매 가격을 이만큼 받아야 된다는 얘기. 단가로 비유한다면은,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욕심을 내자. 자, 재고 회전율 2.9%만 좀 상승시켜보자. 3.5 회전해보자. 그러면은 매출액이 2,447억 원을 해가지고 거의 이 191억 원의 영업이익이 날 수 있다. 그런데 이 스루포트 회계 기준과 원가 회계 영업 기준의 그 예측이 갭이 너무 커요. 이런 것들이 갭이 클 경우 그냥 그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게 불식하게 했다. 이렇게 그 갭이 이렇게 크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. 물론 재고가 그 감소한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재고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. 이것도 1차하고 이거는 뭐 유사한 게 아니고 똑같은 패턴이죠. 자, 그러면은 주가 중에서 수정 전에 그 이 스루프 기준의 미래 가치는 23.8% 상승한 거로 되어 있는데, 수정 후로는 거꾸로 66.3%가 미래 가치가 더 올라간 거로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1차 때는 매출이익이 실질적으로 더 나니까 어, 매출이익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가, 그렇게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될 수도 있겠어요. 어, 좀 솔직히 헷갈리긴 합니다만은, 자관 갭이 이때는 만큼은 뭐 발견된 거니까. 그리고 두 평은 뭐 그 현금 기준으로 해서는 똑같이 이상은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뭐 이해는 되겠는데, PBR이 1이 넘었으니까 뭐 다행입니다만은, 어, 좀 더 향후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.
그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게 아니고 그 이 라오스하고 베트남 등지에서 자동차 그 이 판매를 하는 회사고 오토바이 그다음에 뭐 수리도 해주고 중고차도 좀 취급하는 것 같고 그런 회사인데 어쨌든 동남아에서 돈을 좀 많이 버시긴 바라는데 결론은 투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